자, 이번 주 주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굉장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많은 떠오르는 목차 중에서 엄선해서 고른 주제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죠.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연필을 꺼내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빗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빗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려 보셨나요? 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빛발 속에서 굵은 소나기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보슬보슬 이슬비 같은 가랑비를 연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빛 속에서 뛰어다니는 맨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모습, 어떤 분은 장화 신고 우비 입고 커다란 우산 쓰고 가는 모습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이 검사는 미술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진단에서 쓰이는 HTP 기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의 현재 스트레스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의 굵기, 이슬비냐, 가랑비냐, 굵은 장대 같은 비냐, 폭풍 속에 있는 비냐 하는 비의 정도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맞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비를 맞고 있는 현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요. 만약에 막 커다란 우산을 쓰고 내가 장화를 신고 노란 우비를 입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상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맨몸으로 그냥 비에 고스란히 노출된 분들도 있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나는 찻집에서 유리창 안에서 그 비를 이렇게 밖에 있는 일처럼 바라보고 낭만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스란히 비를 맞고 있어요. 내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건데 안쓰럽죠. 옆에 있다면 우산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도 가려주고 따뜻한 곳으로 안내하고 싶은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인데 너무 지금 즐거워서 뛰어다니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상황을 지금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이고 밖에 비 오네 하고 어딘가에서 내가 이제 앉아 있어. 찻집 같은데 관망하고 있어. 그거는 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야. 집에는 쌀이 없어. 우리 집은 부도났어. 근데 그거는 엄마 일이고 아빠 일이고 나는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쓸래. 이런 식으로 나 몰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커다란 우산을 가지고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빗속에 서 있다.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막이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장화도 있어, 우비도 있어, 우산도 있어. 이 스트레스를 같이 이겨낼 만큼 나는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많다는 거예요. 같이 이겨내줄 친구도 있고 내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이것을 이기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취미도 있고 뭔가 또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안쓰럽고 덜 안쓰럽고는 있겠죠. 근데 그림으로 따지자면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떤 장치가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아요. 그럼 다 받는데, 그럼 다 받으니까 뭐 어차피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버리면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 누구나 잠을 자고 누구나 꿈을 꿔. 누구나 밥을 먹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얘는 우리 몸에서 분명히 반응을 일으켜요. 교감신경에, 말초신경에, 어떤 신경계에, 호르몬에. 얘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근육이 긴장을 하고 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을 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떨리고 뭔가 확장돼야 될 것이 수축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 몸에 경직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만약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신체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 일상생활에서 그럼 그 사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경직되고 또 사소한데 깜짝깜짝 놀라고 외부에 대해서 또 긴장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고 이것이 이따금씩 가끔씩 찾아와. 그런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명과 정서적인 삶에 직결되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과 또 업무의 양, 너무 힘든 나에게 과다한 양 이런 것 그리고 업무의 종류, 나에게 안 맞는 업무의 종류 그리고 가장 크게 인간관계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험들 보면은 공항 근처에 있는 닭이나 소가 공항이 아닌 근처에 사는 닭이나 소보다 수명이 반밖에 안 된대요. 그거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인 거죠. 그만큼 소음에 많이 노출되고 그 시시때때로 그 나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반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쉬고 일할 때 나는 거기에 치여 있어. 당연히 이것도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나보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래. 나는 사람 만나고 막 어디 돌아다니는 거 딱 싫은데 난 맨날 막 여기저기 7군데 다니면서 한 50명 만나야 돼. 그럼 얼마나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겠어. 그리고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있어 막. 응? 맨날 뭐 자기 정수리 냄새 맡아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보고 싶지 않은 강아지 사진 막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되면 갑자기 친하다가 혼자 쌩 하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것들이 모든 요소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4번 빨간 색깔로 말했잖아요. 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라는 이 우리의 특징 속에는 연결에 대한, 애착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에 대한 애착되고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부정적인 요소가 가장 치명적인 스트레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저는 그 15번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변수, 인간 관계에 대한 변수의 부정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내가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도 하고 관계의 어떤 소통의 팁도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를 이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정말 뭐 이렇게 치면은 몇만 건을 볼 만큼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협심증, 뭐 순간적으로 우리 막 드라마 보면
하고서 막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죠. 뭐 산소 요구량을 갑자기 확 증폭시킴으로써 순간적으로 협심증이라는 것을 뭐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순간순간의 긴장 상황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공포감이 계속 학습됨으로써 그 비슷한 장소만 가도, 그 비슷한 캐릭터만 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공포 속에 노출되는 트라우마 반응도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또 불안장애, 요즘 공황장애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하는 것들 다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냐가 우리 진짜 막 저 사람 환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죠. 그쵸? 코로나 사태도 이 스트레스 상황보다, 얘는 뭐가 백신이 발견되면 없어지는 거지만 스트레스는 우리는 앞으로 뭘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겠죠. 자, 프랑스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처방,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어떤 긴장과 강박 속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이제 처방이 많이 웃도록 노력하라는 거라는 거죠. 보건 전문 뭐 쌍떼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무턱대고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봐라. 근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잖아요. 난 지금 미치고 정말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래요. 그러려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일단 내가 뭐에 행복해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 내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트레이닝을 시켰잖아요. 네, 내가 어느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알고 내가 어느 곳에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에는 내가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가가지고 운동복 챙겨 입고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건지, 나에 맞게 내가 행복한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도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스트레스 풀릴까요? 더 할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 나는 강아지랑 산책할 때 제일 행복해. 그럼 강아지랑 산책하면 되고, 아니야 나는 게임을 막 신나게 막 과격한 게임을 2시간쯤 해줘야 돼. 그래야지 뭔가 시원해. 그럼 게임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막 놀고 1차, 2차, 3차 가는 거 너무 좋아. 그럼 술 마시면 되는 거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질 파악한 대로, 성향 파악한 대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게 한 가지면 안 돼. 나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아. 근데 친구들이 다 연락이 안 돼. 아니 나는 나가서 뛰어야 좋아. 근데 밖에 계속 막 비가 와.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이라는 게 있죠. 2차. 그러면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 챙겨야 돼요. 그게 아까 우산으로 말하자면, 우산으로만 다 100% 막을 수 없으니까 우비도 입고, 우비만으로 다 막을 수 없으니까 장화도 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죽는다잖아. 반도 못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관계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누구랑 같이 우산을 쓰고 누구랑 같이 장화를 신고 누구랑 같이 우비를 입고 뛰어다닐 수 있는지 주위에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 제일 좋은 건, 정신적인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몰려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체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씩을 만드는 거예요. 저 3가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죠? 내가 어디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주위에
만나면 나에게 막 찡찡대고 막 오히려 더 막 속 뒤집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나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신체적으로 이런 이런 방법들이 다 차단됐을 때 할 수 있는, 내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 취미 생활 꼭 개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수업 때 얘기해 줄 거예요. 수업 때 더 자세히 하고 못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살면서 단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마지막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